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말투의 심리학,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오늘 참고한 책은 나이토 요시또 지음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만 반대하기가 힘들어지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한 심리 기술입니다. 되도록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사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0,000원이 필요해도 1,000원부터 부탁하라. 이 말은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은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갑을 두고 와서 5,000원만 빌려주지 않을래? 부탁한다면 상대방은 5,000원에 그치지 않고 10,000원쯤 빌려줍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5,000원 이상의 호의가 돌아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이브너 페니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잠시만 뭐 좀 부탁해도 될까? 10분만이라도 좋으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이브너 페니 테크닉은 매우 강력한 기술이라서 그 존재를 잘 아는 사람도 쉽게 걸려듭니다. 다음은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설득하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심리 상태가 매우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쾌적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개방이 됩니다. 반응하지 않던 사람도 식사하면서 부탁하면 선뜻 좋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음식이나 음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시간 있어? 술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 좀 하지 않을래? 일단 뭐 좀 먹으러 갈까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오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동기를 부여한다.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편하게 느껴서 그런지 뭔가를 부탁하면서 그 목적이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상대방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예스를 이끌어내려면 그 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좋아하는 여성과 식사하기로 했는데 돈 좀 빌려주지 않을래? 오늘 시간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오늘 함께 가지 않을래? 옆에서 좀 사귈 수 있게 좀 도와주라. 이것을 DTAG 법칙, 목표를 향한 의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심리대화법 중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레토릭법이란 뭐뭐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실컷 노는 게 좋지 않겠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지 말고 질문 형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이 상상하게 한다. 다음은 물방울이 쌓이면 바위도 뚫는다. 자신이 설득하고 싶은 일의 이유나 증거를 논거라고 합니다. 심리학 데이터에 따르면 이 논거가 한 가지보다 두 가지일 때, 두 가지보다 세 가지일 때 설득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논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가 설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 대졸 신입사원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신입사원일 때가 있었어. 자, 이것을 첫 번째 논거, 그 다음 상황을 살피세요. 일을 가르치면서 너도 복습한다고 생각해.
너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이렇게 세 번째 논거까지 제시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말싸움을 할 때 대체적으로 남자가 지죠.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와 말싸움을 하면 집니다. 여성이 말싸움에 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그다지 상관없는 일까지 논거로 삼아 계속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논거를 준비해 놓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데 철칙이다. 이것을 축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보의 가치를 넌지시 끌어올려라.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이야기라도 그것이 과학자나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설득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죠. 노벨 화학상을 받은 모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커피가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보의 가치부여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보의 출처에 가치를 부여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절하군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라벨 효과, 레테르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아들은 참 똑똑하구나 라는 라벨을 붙여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넌 정말로 멋지구나. 상대방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설득 대신 라벨을 붙여서 유도하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투의 심리학,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사회성의 법칙. 10,000원이 필요해도 1,000원부터 부탁하라. 2분 어페니 테크닉.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오찬의 법칙.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동기를 부여한다. DTAG의 법칙.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레토릭법. 물방울이 쌓이면 바위도 뚫는다. 축척의 법칙. 정보의 가치를 넌지시 끌어올려라. 정보의 가치 부여 효과.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3부에 걸친 말투의 심리학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꽃사슴이었습니다.